정부보조금 환수처분 사례 행정심판 심층 분석. 게요. 정부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환수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투는 구제 절차다. 보조금관리법,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부정수급이나 용도의 사용이 적발될 경우 환수처분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 주요 승소 사례 분석. 국고보조금 전액집행 환수처분 취소 사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를 집행했음에도 환수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보조금 정산기준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교부시 산정기준인 표준총사업비임을 확인한 최초 재결이 나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표준총사업비 기준 정산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지자체 국고보조금 반환통보 처분 취소 사례. 진도군이 도선 건조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했으나 환수 통보를 받은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본건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하자가 후행처분인 반환통보 처분에 승계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진도군에 가져올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승마시설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사례. 제주시 소재 승마시설이 창고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6,861만원 환수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보조금 자체는 지급된 목적대로 사용했으며 환수처분이 법령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보조금에 포함된 국비와 지방비 부분에 대한 부당 사용제재의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문화원 보조금 환수처분 각하 사례. 서울소재문화원이 365만원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 제기 전 이미 보조금을 반납하여 회복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다. 또한 행정심판 제기기간도 90일을 도과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주요 기각 사례 분석. 육아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기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육아보조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개인적 사정가족, 의료사고를 이유로 참작을 요구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적 의무사항이며 감경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보조금 환수 청구 취소 청구 기각. 초지조성 보조금을 자비로 개간했다고 주장하며 환수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정식 교부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보조금관리법상 엄격한 절차와 신중한 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승소 전략 및 핵심 쟁점. 소멸시효 완성 주장. 보조금 환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이다. 육아보조금의 경우 부정수급을 받은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반환명령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 법령 근거 부족. 보조금 환수처분은 구체적인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제주 승마시설 사례에서 보듯이 보조금 자체는 적정하게 사용했으나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환수처분이 위법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중지 처분 사례에서는 영유아 보육법과 시행령에서 보조금 지원 방법만 규정할 뿐 제재의 종류나 방법에 관한 구체적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다. 재량권 일탈 남용.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진도군 사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할 때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되었다. 동종 사례와의 형평성, 참작 사유의 존재, 처분의 비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할 수 있다. 절차적 하자. 행정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전 통지, 의견 청취 기회 부여, 처분 사유, 명시 등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 처분이 위법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 전략.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보조금 환수처분의 즉시 집행으로 인해 사업 중단이나 도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대출현황 등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금 환수로 인한 운영, 중단 시 아동들의 보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본안 승소 가능성. 환수처분의 위법성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법령 해석, 관련 판례, 전문가, 의견서 등을 통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공공복리 저해 없음. 보조금 환수의 지연으로 인한 공익침해가 최소한이어야 한다. 사업의 공익성, 수혜자 현황 등을 제시하여 집행정지가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실무상 주의사항. 제기기간 준수.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문화원 사례에서 보듯이 제기기간을 도과하면 각하된다. 회복될 이익 존재. 행정심판 제기 전에 이미 보조금을 반납한 경우 회복될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다. 다만 향후 보조금 신청에 불이익이 있거나 제재 처분이 병과된 경우에는 여전히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증거 수집 및 보전. 보조금 사용 내역, 회계장부, 관련 서류 등을 철저히 보존해야 한다. 특히 적정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전문가 조력. 보조금관리법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행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청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다. 결론. 정보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소멸시효 완성, 법령 근거 부족,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적 하자 등을 근거로 상당한 구제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했으나 부수적인 의무 위반으로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비례성이나 법령 근거를 다투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부정수급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안별로 신중하게 승소 가능성을 검토한 후 행정심판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심리기간 중 환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